461번 x가 0부터 1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fx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지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 있었지. 우리 개념 배울 때 첫 번째 성질이 뭐였어? 항상 정의된 구간 안에서 넓이가 1이어야 된다. 넓이가 1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뭐였냐면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얘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림을 그렸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지 확률 밀도 함수로 취급해 줄 수 있는데 얘는 0부터 1까지 x가 0일 때는 1, x가 1일 때도 1. 그래서 0부터 1까지 항상 함수값 1을 가지기 때문에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이 위쪽에 그려졌지. 이 위쪽에 그려져야지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데 요만큼 길이 1, 요만큼 길이 1이므로 얘네 넓이가 항상 1이지. 그러니까 이 fx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그림을 그리면 x가 0일 때는 0, x가 1일 때는 1을 지나겠지. 그러면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정의된 구간 이 안에서의 넓이가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위쪽에 그려졌으니까 두 번째 조건은 만족시키지. 이 넓이가 1인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밑에 길이 1, 높이 1인 삼각형인데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넓이가 2분의 1이 나오니까 얘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지.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좌표 평면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x가 1일 때는 2분의 1의 값을 가지겠지. x가 1일 때는 2분의 1.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네.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그림이 항상 여기에 그려져야 된다는 말이었는데 얘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지. 그 다음 네 번째,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x가 0일 때는 1이고 x가 1일 때는 0이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켰지.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리고 넓이가 1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요만큼 길이 1, 요만큼 길이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넓이가 2분의 1이 나오므로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지. 두 번째 조건을 못 만족시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만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겠네. 465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 이렇게 돼 있고 정의된 구간이 x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래.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 하면서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상수 k의 값은 함수 값인 거야. 함수 값. 얘는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x의 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함수 값이 k로 결정되지. 그리고 정의되는 구간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부터 x가 3일 때까지. 그러면 이 구간 안에 넓이가 얼마여야 돼? 넓이가 항상 1이어야 되겠네. 그러면 요만큼 길이는 6이고 요만큼 높이는 k니까 이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6k는 1이 되지. 그러니까 k는 6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의 답은 6분의 1.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k가 6분의 1인 건 구했지? 그 다음에 x가 1, 한 이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만큼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얘가 지금. 1보다 x가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정의되는 구간 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되겠지. 그럼 요만큼 길이는 2가 되고 요만큼 높이는 6분의 1이 되니까 얘의 답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6분의 1 해서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번의 답은 3분의 1. 자, 466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요렇게 될 때 x가 정의되는 구간은 0부터 2까지래.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 하면서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얘가 먼저 필요한 거야.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x가 0부터 2까지인데 x가 0일 때는 함수값이 0으로 결정되겠지. 그리고 x가 2일 때는 2a가 되겠지. 2a. 2일 때 2a. 그래서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림이. 근데 조건이 뭐였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넓이가 항상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만큼 색칠되는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요만큼은 2, 요만큼은 2a. 그래서 2 곱하기 2a 곱하기 2분의 1은 1이 돼야 돼. 약분하고 나면 2a는 1이기 때문에 a는 2분의 1이 되겠지.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는 1이 돼. 높이가 1이라는 거지. 그리고 얘가 1이니까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어디 얘기하는 거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넓이 얘기하는 거지. 빨간색 색칠되는 부분의 넓이. 내가 지금 이 fx가 2분의 1x라는 걸 알아버렸어. 맞지? 2분의 1x. 그러면 얘의 넓이를 얘기하는 건 사다리꼴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그러면 요만큼 높이 구하고 요만큼 윗변의 길이, 이만큼 밑변의 길이, 그리고 높이를 구해줘서 내가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 이만큼의 넓이 있지, 요만큼 넓이. 그만큼 넓이는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겠네, 요만큼 길이는. 그래서 여기 길이는 fx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x의 자리에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3이 되겠지. 윗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이만큼의 길이는 1이 되겠네. 그리고 2분의 1을 곱해줘야 사다리꼴의 넓이지. 그러면 가로 안에 먼저 계산해버리면 4분의 4가 되니까 1이 되고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에서 얘의 넓이는 2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 문제 467번 보자. 467번에 x가 0부터 4까지 여기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얘는 보니까 지금 요만큼 길이가 4고 요만큼 높이는 모르지. 근데 함수 fx의 식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봐. 요만큼 길이는 4고 요만큼 길이는 모르니까 일단 a로 두자. 이렇게 뒀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그러면 그 1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a를 구하면 되는데 4a 곱하기 2분의 1은 1. 2a는 1이 돼야 되니까 a는 2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인 거야. 그 다음 내가 구해야 하는 건 뭐야? 식이지, 식. 식인데 내가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점만 알면 돼. 0,0 지나는 거 알고 4,2분의 1 지나는 거 알지? 그러면 어떻게 해? 0,0을 지나니까 y는 ax꼴의 식일 거고 여기는 여기 a가 있으니까 k라고 쓰자. kx의 식일 거고 얘는 4,2분의 1을 지나니까 2분의 1은 4k 해서 k가 8분의 1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지. 그러면 얘 지우고 y가 8분의 1이라는 식이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뭐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지. 좀만 지우자. x가 2일 때부터 x가 3일 때까지. 그럼 또 아까 풀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사다리 꼴의 넓이지. 그러면 요만큼 길이 알아야 되고 요만큼 길이 알아야 되고 요만큼 길이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fx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지. x자리에. 그러면 2 집어넣으면 그때 길이 4분의 1이 되고 3 집어넣으면 8분의 3이 되네. 어차피 더해야 되니까 얘는 8분의 2로 적어놓자. 곱하기 높이는 1이지. 높이 1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8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6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야. 그리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얘기하는데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요 부분 얘기하는 거지. 요 부분. 삼각형 넓이네. 그러면 이만큼 길이는 아니까 1인 거 아니까 요만큼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높이는 fx식에다가 x자리에 1 집어넣었을 때 값 8분의 1이 되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16분의 1이 된다는 거야. 자, 490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1, x2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할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려지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기억 보면 확률 변수 x1이 스몰 x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근데 지금 얘는 정규분포고 정규분포의 특징은 뭐야? 대칭축이 평균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칭축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면적의 넓이를 확률로 여기잖아, 우리는. 그러면 얘 항상 얼마야? 0.5가 되겠지. 정규분포 요렇게 그려지는 이 그림. 점근선 이 x축이고 이 사이의 넓이가 항상 1인데 그러면 대칭축을 의미하는 평균을 기준으로 요만큼 또 요만큼 둘 다 0.5가 되겠지. 그거를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에서는 x1 확률 변수 x1이 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0.5.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2가
얘네의 평균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 얘기하는 거지, 이 부분. 어디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도 0.5.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해보면 는이 되겠지. 기억은 틀린 거. 니은 같은 경우에는 x1의 평균과 x2의 평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기대값. 평균 어디야? 그림을 보면 여기지. 대칭축이 되는 얘. 그럼 얘는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야? x1 그리고 확률 변수 x2의 평균 x2 얘네 두 개를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x축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x축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가 더 큰 거니까 x2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디귿은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규 분포 특징 보면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우뚝 솟는다고 했어. 왜? 얘네 표준 편차 분사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얘기하는 거잖아. 요렇게. 맞지? 얼마나 더 떨어져 있나? 근데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알갱이가, 그러니까 자료의 값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정규 분포는 항상 넓이를 1으로 유지해야 되니까 걔네들이 따닥따닥 더 붙어버리면 우뚝 솟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림을 확인해 보니까 gx가 더 우뚝 솟았어. 그러면 gx의 표준 편차가 더 작다고 할 수 있지. 근데 디귿 보면 x2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게 되지. x2, gx를 보니까 얘가 더 우뚝 솟아 있으니까 x2의 표준 편차가 더 작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 다음 리을 x1의 평균의 함수값. 그러니까 함수값인데 어떤 함수값이야? 얘네 평균의 함수값. 뭐 얘기하는 거야? 평균일 때, x가 평균일 때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x1에 대한 함수를 보면 얘는 지금 평균이 x1이지. 얘 x가 얘일 때 함수값 여기 되겠네. 여기. 함수값은 여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x2 평균, x2의 평균의 함수값. x2의 평균은 어디야? 여기지. x2일 때 함수값 여기. 그럼 함수값은 뭐가 더 커? 얘가 더 크게 되지. 그래서 리을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답은 3번. (492번) 보자. 492번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얘를 따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확률 변수 x는 그림이 요렇게 그려질 거지. 그리고 대칭축은 평균이 되잖아. 그럼 이 그림을 놓고 보면 x가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럼 어디 얘기하는 거야? 변수가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 얘기하는 거지. 이 면적의 넓이. 얘는 x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같다. x가 크거나 같을 때 확률 여기지. 그치? 얘네는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m을 기준으로 왼쪽의 넓이와 m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넓이가 같게 되겠지. 그래서 기역은 맞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니은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그려보자. 요렇게 생긴 게 x1이 n보다 클 때, 그러니까 변수를 x1이라고 잡았는데 걔가 n보다 클 때, 그러면 x1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이때 확률 변수 x가 x1보다 작을 때,
확률 변수 x가 x1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 색칠이 되겠지. 요까지. 이때는 0.5에서 n부터 x1까지의 확률을 뺀 거랑 같냐고 물었어. 봐. 얘 지금 색칠하면 0.5에 이만큼이 0.5잖아. 그리고 이만큼이 n부터 x까지의 확률이지. 이걸 더한 값이지 뺀 값은 아니지. 0.5에서 이만큼의 확률을 빼버린 거는 이 구간의 넓이랑 같겠네. 이 구간의 확률이겠네. 0.5에서 요까지 뺀 거는 요만큼이 되는 거고, 지금 x1이 n보다 클 때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되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어. 그 다음 D 보면 D급 보면 지금 A에 대해서 범위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지. 그렇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만약에 A가 n보다 작아. 경우를 나눠보자. 첫 번째, A가 n보다 작으면 A가 여기 있겠지. 그럼 A가 여기 있을 때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여기 다 더하면 1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A가 n보다 어떨 수 있어? 클 수도 있겠지. 그럼 이번에는 A를 어느 쪽에 그려야 돼? n보다 큰 쪽에 그려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랑 X가 A보다 클 때, 이때랑 더했을 때 항상 확률이 1이 되게 되겠네. 그래서 A가 n보다 작든 A가 n보다 크든 간에 이 조건을, 그러니까 얘를 항상 만족시키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500번 보자. 500번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제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 제를 따른다. 그때 쟤네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k의 값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항상 수식화 해봐야 돼. 수식화. 500번 x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얼마냐면 평균 8이고 표준 편차는 3이 된대.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9고 표준 편차가 4래. 그러니까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는 이유는 확률 변수가 여러 가지면 우리가 이런 정규 분포에 대한 정보들을 헷갈리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에 저런 표시를 해주고 이거를 계속 습관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확률 변수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확률과 확률 변수 y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k의 값을 구하래. 근데 내가 아까 문제에서도 얘기했듯이 확률 변수가 달라버리잖아. 그러면 아까 그 문제 말고,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다르면 항상 표준화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니까 그림이 뭐 요렇게 그려진다고 하잖아. 그럼 y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지고 오는 게 표준화인데 우리가 모두 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Z로 그림을 바꿔볼 수 있다는 거야. 표준화를 해서. 그러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를 먼저 표준화시키면 항상 표준화시킬 때는 변수에 대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야 돼.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 그러면 X에서 X에 대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 X에다가만 해주면 안 되겠지. K에다가도 해줘야 돼. K에다가도 X에 대한 평균을 빼고 X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버려. 그러면 얘네 깔끔하게 나타내면 얘가 Z가 되는 거야. 이게 표준화하는 방법이었으니까 Z로 바뀌게 되겠지. Z는 크거나 같은데 K-8 나누기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Y가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표준화해보면 얘는 Y에 대한 평균으로 빼고 Y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K한테도 마찬가지. K에서 Y에 대한 평균을 빼고 Y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버려.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가 Z로 바뀌게 되겠지. Z가 K-9 나누기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얘의 그림이랑 얘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한 데다가 모아서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표준화했기 때문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림에서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 하나의 그림에다가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얘네들을 표시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항상 얘네 그림 그릴 때 이 값이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인 걸 이용해서 축을 그려가지고 색칠해서 거기에 대한 확률을 구해내잖아. 근데 얘네는 지금 K의 값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네가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값이야. 그 마이너스 값이면 여기에 축이 그어지겠지. 그럼 Z가 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랑 Z가 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된대. 얘네 둘이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결국 얘에서도 Z가 얘보다 커야 되고 이 밑에서도 Z가 얘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K-8 나누기 3이랑 K-9 나누기 4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네가 아까 근원이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X랑 Y랑 서로 표준화했지만 확률이 같을 때 서로 같다고 해서 풀어도 되는가? 확률이 같을 때 이게 그림을 그려줬을 때 Z가 둘 다 이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같다고 두고 풀 수 있는 거야. 같다고 둬야지 K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얘를 조금 바꿔서 적어보면 X자로 곱했을 때 같지? 괄호 해주고 요렇게 곱했을 때 같으니까 4K-8이랑 3K-9가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4K-32는 3K-27이랑 같고 이항해버리면 K는 59랑 같게 되겠네. 그래서 K의 값이 59가 아닌데 마이너스 32, 27 넘기면 59가 아니라 마이너스 27 플러스 32가 되니까 5가 되겠네. 5. 그래서 K의 값은 5가 되고 답은 5번이 되겠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그 다음 문제는 501번이었지. 501번을 보면 확률 변수 x는 쟤를 따르고, 저렇게 문장으로 된 것들을 내가 바로바로 수식화해 볼게.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4고 표준 편차가 1이래. 그리고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2래 2. 그때 얘네를 만족시키는 상수 m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7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확률 변수 y가 m보다 크거나 같고 2m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의 2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확률 변수가 다를 때는 그림이 다르게 그려지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로 고쳐가지고 표준화해서 얘네들을 z에 대한 그림으로 나타내고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교를 하는 게 용이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표준화해야 되는데 표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 됐어? 얘는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하는 거니까 x에 대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라고 했지. 그러면 1에서 x에 대한 평균을 빼고 x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기. 얘도 x에 대한 평균으로 빼고 x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기. 7도 7-4 나누기 1이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랬어? z가 되는 거랬잖아. z. 그 다음에 지금 변수 y를 표준화시키는 거니까 y에 대한 평균으로 평균 빼고 y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러면 y에 대한 평균을 빼고 y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누고, y에 대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럼 얘는 조금 깔끔하게 나오겠다, 맞지? 2m 플러스 3 마이너스 m이니까 m 플러스 3이 되겠네. 근데 얘는 뭐랬어? z라 했지. 그러면 계산 좀 해보자, 이쁘게. 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얘가 0부터 m 플러스 3 나누기 2까지랑 동일하다고 했네. 여기다가 2 곱한 게. 그러면 얘가 얼마길래 2를 곱했을 때 얘랑 같을까? 얘 그림 그려보잖아. 내가 표준화했으니까 평균은 0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그러면 얘는 2배 해가지고 얘가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랑 같겠지. 0부터 요까지를 했으니까 m 플러스 3 나누기 2가 3이 되고 m 플러스 3이 6이 돼서 m은 3이 되겠네. 그래서 상수 m의 값은 3. 자, 502번 보자. 502번은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a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a 플러스 7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밑에 조건을 만족시킬 때 a-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장으로 된 것을 항상 수식화해서 보자고 했어.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얼마? 평균이 a.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
그리고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a 플러스 7이고 표준 편차가 4라고 했어.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실수 b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y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고 했어.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확률 변수가 다를 때는 그림을 하나에 놓고 비교할 수 없어.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표준화를 할 때 얘를 먼저 바꿔보자. 얘를 표준화를 할 때는 x를 표준화하는 거니까 x에 대한 평균 빼고 x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누고 b도 마찬가지 x에 대한 평균 빼고 x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마 되는 거야? z가 되는 거지. 그리고 y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얘도 표준화 시켜보면 y에 대한 평균을 빼고 y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누고 b도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평균 빼고 y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러면 얘도 여기가 z가 되겠지. 내가 표준화 시켰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a, b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 그림 그려보잖아.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얘는 표준화 시켰으니까 평균이 0이 되겠지. 그리고 z가 3분의 b 마이너스 a보다 클 때라고 했어. 근데 만약에 얘가 내가 지금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 모르지만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제가 플러스면 여기 축이 그려지겠지. 여기가 3분의 b 마이너스 a. 얘보다 클 때라고 했어. 그럼 색칠이 여기 되겠네. 근데 뭐랑 같냐면 z가 4분의 b 마이너스 a 플러스 7보다 작을 때. 그럼 얘는 그림이 얘 축이 어디 있어야지 둘이가 같아져? 축이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여기가 4분의 b 마이너스 a 플러스 7일 때 z가 얘보다 작게 되잖아. 작게 될 때 그때 얘네 둘이 색칠된 부분이 같아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플러스일 수 없다는 거야.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는 플러스여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3분의 b 마이너스 a의 절대값과 4분의 b 마이너스 a 플러스 7의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조금만 풀어서 써보자. 간단하게. 그냥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이랑 얘랑 같을 거잖아.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이랑 얘랑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였을 때 조금 더 편한 데다가 붙일게. 나는 여기에다가 붙일게. 그러면 a-b 나누기 3은 4분의 b-a 7이랑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x자로 곱했을 때 같지? 요렇게 곱했을 때 같으니까 4a-b는 3b-a 7이랑 같다. 풀어서 써보면 4a-4b는 3b-3a 21이랑 같다는 거야. 숫자만 놔두고 문자 다 넘겨보자. 그러면 7a 7b는 마이너스 21. 모두 다 7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b 꼴이 나오고 걔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네. 그래서 502번의 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04번 한번 보자. 504번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제네를 따를 때 그중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단 해놓고 뭘 줬냐면 z에 대해서 줬잖아. z에 대한 확률을 줬기 때문에 아 얘는 표준화하라는 문제구나. 이걸 캐치해야 돼. 조금 수식화해보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이고 그때 표준 편차가 6이다. 그 다음에 1번은 x가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묻고 있어. x가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평균보다 클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림으로 그렸을 때 표준화 안 해봐도 얘 바로 알 수 있지. 얘 지금 x에 대해서 정규분포 그림 그리면 평균이 10이잖아. 12보다 클 때 이때 확률 얼마야? 0.5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x가 18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얘는 조금 표준화 해봐야 되겠네. 바로 할게. z가 어떻게 만들어져? x에 대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을 때. 그럼 이때는 6 나누기 6이니까 1이 되겠지. 문제에서 단 해놓고 얘 그림 그리면 표준화 있으니까 여기가 0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1이겠지. z가 1보다 작을 때. 이때 말하는 거니까 0.5 더하기 0부터 1까지의 확률인 0.3413이 되겠지. 그래서 더하면 0.8413. 세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 어떻게 돼? 표준화 해내면 0에서 12 빼고 나누기 6 해버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리고 12에서 12 빼고 나누기 6 하면 0이 되겠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확률은 0부터 2까지의 확률이랑 같으니까 0.4772가 되겠네. 그리고 4번. 4번은 x가 6보다는 크거나 같고 18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 6에서 11을 빼면 마이너스 6이고 나누기 6 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리고 표준화로 고쳐지고 그러니까 z로 바뀌고 18에서 11을 빼면 6이고 6에서 6을 나누면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2배 한 게 되지. 그래서 0.3413 곱하기 2 하면 0.6826이 되겠네. 그 다음 다섯 번째. x가 18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24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 표준화 시키면 18에서 12 빼면 6이고 6으로 나눠버리면 1. z가 되고 24에서 12를 빼면 12 그리고 6을 나누면 2가 되겠지. 얘 그림으로 그리면 1부터 2까지. 그러면 0부터 2까지에서 0부터 1까지를 빼버려야 되겠지.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0.4772 빼기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0.3413. 계산하면 10 그리고 6 9 5 3 1 0.1359 되겠네. 0.1359. 그래서 5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0.1359에서 답은 5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506번 한번 보자. 506번은 정규분포 제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 y가 2x 플러스 4일 때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제를 구한 값은 이렇게 얘기했어. 조금 표현해보면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5, 표준편차가 10이라는 거야. 그리고 y는 2x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구해야 하는 값이 y가 94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 근데 봐봐. 지금 내가 z에 대한 표를 받았으니까 얘네에 대한 확률을 z표를 보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z표를 보려면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표준화를 시킬 때 필요한 게 뭐야? y에서 y에 대한 평균을 빼고 y에 대한 표준편차로 나눠야 되지. 그러니까 y에 대해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y에 대한 평균이랑 y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y는 2x 플러스 4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균이 궁금해. 그럼 어떻게? 우리 배웠던 거. 내가 y에 대한 평균이 궁금해. 그러면 요렇게 만드는 거지. 얘는 결국 x에 대한 평균에 2를 곱하고 4를 더해버리는 거랬잖아. 그러면 2 곱하기 25 해서 50이 되고 4를 더하면 54가 되겠네. 그래서 y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평균이 54인 걸 내가 먼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표준편차 구해야 되지. y에 대한 표준편차.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4에 대한 표준편차랑 같다고 봐도 되는데 이때는 x 앞에 곱해진 얘의 절대값 씌워서 나오고 x에 대한 표준편차 곱해주면 된다 했지. x에 대한 표준편차가 10이기 때문에 y에 대한 표준편차는 20.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y를 이제 표준화할 수 있겠네. y가 9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표준화하는데 94에서 y에 대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버려. 그럼 이때의 값이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요렇게 바뀐다는 거야. 2.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z에 대한 그림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표를 보면 0부터 2까지가 0.477이지. 여기 부분이 0.477이니까 여기인 0.5랑 더해서 얘네의 값은 0.9772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5번. 525번 한번 볼게. 525번에는 어느 학교의 A반, B반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A반은 평균과 표준편차가 저렇게 되고 B반은 평균과 표준편차가 저렇게 된대. 근데 A반과 B반의 학생 수는 서로 같고 A반 학생 중 몸무게가 55kg 이상인 학생 수가 B반 학생 중 몸무게가 K 이상인 학생 수의 2분의 1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학생 수가 저렇게 되니까 두 반의 학생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확률도 동일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이용할 건데 일단 A반의 학생 몸무게 변수를 A라고 둘게. 그럼 이 A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47.3이고 표준편차가 7이 된대. 그 다음에
B반의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50.1이고 표준 편차가 5가 된대. 이때 학생 수 서로 같기 때문에 얘네들 확률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A반의 학생이 몸무게가 55 이상이 될 확률은 B반 학생이 몸무게가 K 이상일 확률의 2분의 1배라는 거야. 근데 얘 지금 변수가 다르고 단 하면서 Z에 대한 힌트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률을 줬으니까 표준화를 해봐야 되는데, 표준화할 때 A를 Z로 바꾸고 있는 거니까 55에서 A에 대한 평균을 빼고 A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눌 건데, 55에서 47.3을 빼면 7.7이 나오고, 그리고 나누기 표준 편차 7. 그러면 이 부분은 1.1이 되겠네. 1.1. 그 다음에 B도 표준화 한번 해보면, B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하면 K에서 B에 대한 평균 빼고 B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럼 그림을 그려봤을 때 지금 Z에 대한 그림이지. 1.1은 한 이쯤 있을 거야. 그리고 Z가 1.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단 하면서 볼 때 0부터 1.1까지의 확률이 0.36이기 때문에 여기의 확률은 0.5에서 0.36을 뺀 0.1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얘의 확률의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얘네에 대한 것은 요만큼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0.14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0.14니까. 그래서 0.28이 되는 걸 알아.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얘가 Z에 대한 그림인데, Z가 K-50.1 나누기 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28이라는 거야. 그럼 0부터 5분의 K-50.1이 얼마라는 거야? 단 보면 있어, 단 보면. 0.22라는 거지. 그럼 0부터 0.2이게끔 만들어주는 Z의 값은 0.58이니까 어떠한 식이 나와? 이 그림을 좀만 지우자. K-50.1 나누기 5는 0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0.2이게끔 만들어주는 Z의 값은 0.58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값이 같게 되는 거지. 그러면 K-50.1은 여기다가 5 곱하면 49, 2.9가 되겠네. 그래서 K는 넘어가면 53이 되는 거야. 그래서 525번의 답은 53. 그 다음에 533번 보자. 533번을 보면 어느 항공사에서 승객 정원이 340명인 비행기에 400명 예약을 받았대. 승객 한 명이 예약을 취소할 확률이 20%라고 할 때 Z의 표를 이용해가지고 탑승객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X가 뭐야? 확률 변수가. 예약을 취소할 확률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 명수를 X라고 두자. 예약 취소할 명수. 예약 취소 건수라고 두자. 그럼 이 X는
내가 예약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거기에. 그러니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x는 이 양분포를 따르는데 총 400명이 예약을 해. 그런데 취소할 확률, 내가 지금 x를 취소하는 것에 대한 건수로 뒀기 때문에 취소할 확률인 0.2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x가 지금 시행의 횟수가 크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평균은 np 곱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80이 되겠고, 400 곱하기 0.2 해서, 그리고 400 곱하기 0.2 곱하기 0.98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분산이 되는데, 조금만 계산을 깔끔하게 해보자. 400 곱하기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8이 되겠네. 아까 내가 98이라고 적었는데 98이 아니라 10분의 8이다. 10분의 8. 약분해버리면 4 곱하기 16이니까 64가 되지. 4 곱하기 16이니까 64가 되지. 분산이 64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표준 편차의 값은 8. 8의 제곱이 되겠네.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예약하는 사람이 적어서 예약하는 사람이 많아서 탑승객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야.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 일단 말로 써보는 거야. 근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총 400명 예약을 받았는데 340명이 승객 정원이야. 그러면 정원이 초과하지 않으려면 확률 변수 x가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이 60명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60명 딱 돼도 되고 60명을 넘어도 되지. 그렇게 됐을 때 정원을 초과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동일한 거야. 근데 내가 받은 표가 z에 대한 표기 때문에 얘네를 표준화하는데 60에서 x에 대한 평균을 빼고 x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버려. 그럼 얘 약분하고 나면 2분의 5가 되지. 2분의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2.5가 되겠네. 그럼 z에 대한 그림이고 z가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0부터 2.5까지가 0.4938이기 때문에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0.4938 더하기 0.5가 되겠지. 그래서 더해주면 0.9938이 될 거야. 그래서 답은 0.9938. 그 다음에 534번 한번 볼게. 534번은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8분의 1, 1점을 잃을 확률이 8분의 7인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을 448번 독립적으로 시행했을 때 245점 이상을 얻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시행을 지금 하는데 448번 시행을 하잖아. 10점을 얻을 확률이 8분의 1, 1점을 잃을 확률이 8분의 7인데 내가 448번 독립적으로 시행한다는 거야. 그러면 번수가 지금 변수거든, 처음에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점수에 대한 거야. 그럼 변수가 2개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x는 번수. 내가 10점을 얻을 횟수를 보는 거야. 10점을 얻을 횟수. 10점 얻을 횟수. 얘가
확률 변수 x인 거야. 그러면 10점을 얻을 횟수는 독립적이지. 448번 시행을 하는데 독립적이잖아. 그리고 이 독립적인 것이 확률을 8분의 1로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시행이 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곱해주면 56이 되고 평균은 56, 56에서 8분의 7을 곱하면 49가 되는데 49가 분산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7에 제곱의 꼴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점수라는 건 어떻게 돼? 점수는 10점을 얻을 횟수가 x번 나오면 그때 얻는 점수는 10x지. 그러면 내가 448번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10점 얻을 횟수가 x번이면 1점을 잃을 횟수는 어떻게 돼? 총 448번에서 x번을 제외한 번수니까 448 빼기 x번이 되겠네. 그러면 횟수 곱하기 그때 점수가 내가 총 얻는 점수지. 그러면 내가 시행을 448번 하는데 그 중에 x번은 10점을 얻어야 돼. 확률 변수 x야. 더하기. 내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점수를 잃는데 그때 횟수는 448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점수를 확률 변수 y라고 둘게. 얘는 조금 정리해서 쓰면 10x 마이너스 448 플러스 x가 돼서 y는 11x 마이너스 448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얻고 싶은 건 뭐야? 점수가 245점 이상일 확률이잖아. 그러면 넘겨버리면 여기 x를 집어넣을 수 있지.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적을 수 있는데 그러면 11x 마이너스 448이 24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고 넘겨서 계산하면 11x는 여기다 448 더하면 13, 9, 6, 693이 되지. 약분하고 나면 어떻게 돼? 약분하고 나면 63이 되겠네. x가 6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z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 표준화해야 되겠지. z로 고치는데 z로 고칠 때 x를 z로 고치는 거니까 63에서 x에 대한 평균을 빼고 그럼 7이고 거기에서 표준편차 7로 나눠버려야지. 그럼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그림 그려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13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0.5 빼기 0.3413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빼면 7, 8, 5, 1.0 얘의 값은 0.1587이 되네. 그래서 그때 점수를 245점 이상 얻을 확률이 0.1587이 된다는 거야. 얘는 변수가 지금 2개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2개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긴 한데 항상 첫 번째 주는 게 뭐에 대한 정보이고 지금 첫 번째는 점수 얻을 횟수에 대한 정보를 줬어. 그 다음에는 점수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변수를 다르게 둬야 되겠구나. 요거를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534번의 답은 0.1587. 516번 볼게.
516번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골프공의 무게를 검사해서 기준 무게랑 1g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그 공은 불량품으로 판정해버린다는 거야. 근데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골프공의 기준 무게는 46g이고,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골프공의 무게는 평균이 45.5고 표준 편차가 0.5래. 이때 Z에 대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이 골프공이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받은 확률 변수가 뭔지 봐야 돼. 뭐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지 보면 골프공의 무게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률 변수 X는 골프공의 무게인 거야. 그럼 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45.5 그리고 표준 편차가 0.5가 되지. 그 다음에 기준 무게가 46이잖아. 그럼 골프공을 뽑을 때마다 그때 골프공의 무게를 변수라고 두는 거잖아. 근데 그 변수랑 46이랑의 차이가 1g 이상이면 골프공을 불량품으로 판정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변수인 골프공의 무게가 46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그럼 얘의 값이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봐야 되겠네. x에서 46을 뺐을 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얘를 절대값을 씌워서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조금 풀어보면 x-46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46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더한 게 얘가 되는 건 거야. 좀 넘기자. 얘를 조금만 다시 고치면 x가 47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확률과 x가 45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더한 거랑 같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받은 표를 보면 z에 대한 표기 때문에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표준화를 할 때는 항상 x, 이 변수에서 변수에 대한 평균을 빼고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 그래서 z가 되려면 47에서 45.5를 빼고, 그러면 1.5가 되겠지. 그리고 0.5로 나누고, 그러면 얘 얼마 돼? 3이 되겠네, 3. 그리고 얘도 표준화를 하면 45에서 45.5를 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0.5고 마이너스 0.5에서 0.5를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얘를 그림 그려볼게. 얘에 대한 그림은 z에 대한 거니까 평균이 0일 거고, 3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여기겠지. 표를 보면 0부터 3까지가 0.4987이기 때문에 여기는 0.5 빼기 0.4987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은 0부터 1까지의 확률이랑 동일하니까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넓이, 그 부분의 확률은 0.3413일 거고, 이 색칠된 부분은 0.5에서 0.3413을 빼버린 거겠네. 그럼 계산을 좀 해보면 첫 번째 z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은 0.5 빼기 0.4987이니까 0.0013일 거고,
그리고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은 0.5에서 0.3413을 빼는 거니까 0.1587이겠네. 이 확률을 두 개 모두 다 더해야지 내가 구하고 싶은 얘네의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해보면 0.16이 될 거야. 그래서 답이 0.16. 518번 볼게. 어느 가수원에서 수확한 오렌지 한 개의 당도가 평균이 14고 표준 편차가 2래. 근데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가수원에서 2000개의 오렌지를 수확했을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당도가 12 이하인 오렌지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네 지금 확률 변수 x를 뭘로 줬냐면 오렌지 한 개의 당도야, 당도. 근데 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4고 표준 편차가 2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2000개의 오렌지를 수확하는데 그때 당도가 12 이하여야 되니까 12 이하가 될 확률을 먼저 구해보는 거야. 오렌지 한 개가 12 이하일, 당도가 12 이하일 확률. 그러면 이 당도가 12 이하일 확률은 Z에 대한 표를 받았기 때문에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Z가 될 때는 변수에 대한 평균을 빼고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누어야 돼. 그래서 12에서 14를 빼고 2로 나누어야 되지. 그럼 얘가 얼마 돼?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림 그려서 보면 표준화 했으니까 평균이 0이고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되겠지. 마이너스 1보다 Z가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림 색칠이 여기가 되겠네. 그러면 표를 보면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니까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확률도 0.34일 거야.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0.5에서 0.34가 빠지는 거니까 0.16이 되겠지. 하나당 오렌지 당도가 12 이하일 될 확률이 0.16이라는 거야. 그럼 2000개는 다 독립적이잖아. 그러니까 2000개를 내가 수확했을 때 당도가 12 이하가 될 확률을 곱해버리면 얘네가 그때 오렌지 개수가 되겠지. 그러면 두 개 날리고 320개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320. 그 다음에 522번을 볼게. 522번은 어느 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8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수학 성적이 2등급 이내에 속하는 학생의 최저 점수를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봐봐. 일단 x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수학 성적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잖아. 그러니까 수학 성적인 거야, 수학 성적. 그럼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8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이래. 그리고 수학 성적이 2등급 이내에 속하는 학생. 그럼 봐. 2등급 이내에 속하는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해야 되는데 2등급 이내에 애들이 2등급 이내에 속하려면 속하는 확률은 어떻게 돼? 애들이 2등급 이내에 속하는 확률은
상위 4% 초과 11% 이하라고 했지. 그러면 11%에서 끊기겠네. 11%에서. 11%에서 끊긴다는 얘기는 걔네의 확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표를 보니까. 봐봐. 표에서 어떤 걸 줬냐면 얘네가 지금 2등급에 속하려면 그때 최저 점수를 K라고 잡을게. 그럼 확률 변수 X가 최저 점수인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등급에 속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최저 점수를 K로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 X가 확률 변수 X가 최저 점수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등급에 속할 수 있는데 그때 확률 두 개가 동일하겠지. 이때 확률이 얼마야? 0.11이네. 11. 그러면 그림이 그려졌을 때 X가 K보다 커야 되는데 만약에 K가 여기 있으면 X가 K보다 클 때 이렇게 되지. 색칠이. 그럼 얘는 0.5를 넘어버려야 되잖아, 확률이. 근데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1인 0.5보다 작아야 되니까 K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 얘네 지금 X에 대해서 그림 안 고친 거야, Z로. 그러니까 여기 평균이 80인 거야. 그럼 표준화를 하고 이 그림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 얘네를 표준화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왜냐하면 얘네 확률 0.11이라는 건 Z의 표를 가지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표준화를 반드시 해봐야 되겠지. 표준화를 바로 해보면 Z가 K-80 나누기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1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그림이 Z에 대한 그림으로 그려지면 Z가 K-80 나누기 10보다 클 때의 확률이 0.11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0.11이면 0부터 K-80 나누기 10이 얼마나 된다는 거야? 여기가 0.39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 0.39를 만들어주는 Z의 값을 보면 얘가 지금 여기가 Z축이니까 여기 항상 Z값이잖아. 0.39를 만들어주는 Z값은 1.23인 거야. 그래서 K-80 나누기 10이 1.23이 되어야 된다. 식을 조금 고쳐내면 K-80은 12.3이 되고 마이너스 80을 이항해버리면 K는 92.3이 되는 거야. K는 92.3.